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난 1월 21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 동포 관련 체류 자격별 이 통합 안내 매뉴얼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업무와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은 다 이 서류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 절차를 해줄 텐데요. 그래서 새롭게 올린 이 매뉴얼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문을 보고자 하면은 법무부 하이코리아죠.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정보광장에 들어가면은 이 출입국 관련 법령 집진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에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2년 1월 22일 게재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이 427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외국 국적 동포 관련, 그러니까 C38 체류 자격, 또 F1 체류 자격, H2 체류 자격, F4 재동포 체류 자격, F5 영주 자격, 체류 자격, 여러 가지 이런 체류 업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 재동포 정책 개요를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각 이 체류 자격별 이 세부 이 절차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사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출입국 관련 업무, 뭐 문의, 상담, 처, 사전 방문, 예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첨에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자의 이 취업 허용 범위 등,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의 기과 기술 자격증, 또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그리고 또 영주 자격자의 자격 종류, 또 뭐 등급,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냥 별첨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요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동포 방문, 그러니까 C38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의 이 사증, 이 발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또 그러니까 부여받기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 그리고 재외동포 이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그리고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일단은 주요 내용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포 방문, 이 C38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 사증 발급과 관련돼서는 주요하게 이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4세 이상 될 경우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체류 본적 국가의 그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혹시 제3국을 가서 거기서 1년 이상을 체류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그러니까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리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마약, 이 보이스피싱, 이런 또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서 3회 이상 걸린 이런 사람들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이 사증 발급이 불허되고 나는 것. 그리고 기타 범죄는 금고 이상형으로서 이 3년 사증 불허가 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참고해서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과 관련돼서는요, 일단은 18세 이상자들이 방문 취업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증 발급과 관련돼서는 크게 제외 공간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국내에 연구가 있어서 이 초청자가 있으면은 초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증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촌 이내 혈족, 인척은 제외 공간에서 바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촌에서 8촌의 혈족, 또 3촌에서 4촌에 해당하는 인척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바로 친척이 여기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사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받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공간에 제출을 해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내에 이렇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증 발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C38 체류 자격을 이미 사증을 부여받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올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20년 이전에 C38 사증을 발급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C38 체류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공통 제출 서류가 있죠.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범죄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외국 국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게,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취업 개시 신고를 하고 근무처를 또 바꿨다, 일을 하다가 다른 근무처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어겼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이 과태료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 개시 신고를 어떻게 하냐, 또 근무처 변경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이 취업 활동을 할 때는 취업 개시 신고, 그리고 근무처 변경 신고를 출입국 관할 사무소에 15일 내에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범칙금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데 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법 위반 시 처리 기준, 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초범, 그렇게 처음 법을 어겨서 초범에서 범칙금은 5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체류 불허 및 이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재범, 두 번째, 법을 어겼다. 그래서 뭐 3년, 최근 3년 한 합산한 금액이 뭐 700만원 이상이면은 뭐 체류 불허 및 출국 조치를 당한다. 근데 3회 이상,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이렇게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체류 불허 및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입니다. 역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또 외국 국적 동포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뭐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 뭐 한국어 능력 평가도 있고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그런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는 취업 활동 범위, 범위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되게 이 법무부가 고시한 그런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또 역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이 자격을 부여를 받는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역시 이게 합산 금액입니다. 이거 받은 사람. 그리고 최근 3년에 출입국 위반을 해서 700만원 이상의 역시 합산금입니다. 이 범칙금을 문 사람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에 제한이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범죄 경력과 관련돼서는요,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운전 등 이런 3회 이상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7년간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 사증 발급, 또 체류 허가, 불허를 받게 된다. 이 7년입니다. 기타 범죄 금고 이상형일 경우는 5년간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득 증빙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 증명원, 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죠. 그거를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든가 해당 소득에 대한 금액 증빙 서류, 그리고 사업자는 신청 서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소득을 이런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것이고, 연간 소득 비교 기준이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이어야 됩니다. GNI 이상. 그래서 막 그 소득을 봤을 때 뭐 3,800만 원인가요? 연 소득 뭐 그렇게 이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거를 기준에 이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타 뭐 그 외에도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 공시지가, 또 임대차 이 보증금도 여러분들이 소득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도 있는데 보통 이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이렇게 자격을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국적 취득 요건, 또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서류가 좀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또 이수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서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 보조인 등으로 이 근무처 변경 없이 4년 이상 계속 성실 근로를 하신 분들, 뭐 이 중에는 그 중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 보조인 등으로 근무처 변경 없이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들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서 바로 영주 자격으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자산 보유,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소득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자산 보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가장 최근에 2022년 새해 들어서 지난 1월 22일 하이코리아에 공지한, 그러니까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 자격별 이 통합 안내 매뉴얼에 나온 이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들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